2021년도 또는 그 이후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 편입을 지금 처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진짜 시간 투자해서 꼭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해주세요. 정말 편입 준비하면서 정보가 없어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시간 낭비를 하는 친구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이 영상 좀 길고 지루할 수도 있지만 필기도구 가지고 오셔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꼭 해야 합니다. 편입이란 게 뭐냐면 4년제 대학교에 3학년으로 입학을 하는 제도예요. 거의 모든 4년제 대학교에서 편입으로 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과에서는 편입생을 선발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은 다 모집을 하기 때문에 정식 제도라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3학년으로 입학을 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요. 내가 나이가 좀 있고 대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하거나 해서 졸업을 좀 빨리 하고 싶은데 수능을 다시 보고 1학년으로 들어가는 건 부담스러운 그런 학생들은 3학년으로 시작한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반면에 3학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1학년, 2학년 과정을 거치지 않으니까 또 따라가는 데 있어서 쉽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 점은 또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개인에 따라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 있는 측면들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전형으로 입시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능이 맞으시는 분은 수능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 편입이 더 맞으시는 분은 편입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준비 기간의 경우는 거의 1년을 잡는 편이에요, 대체적으로. 근데 이것도 본인의 베이스나 목표, 대학, 학과에 따라서 준비하는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간은 다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이전에 제가 영상을 올린 적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여름에 편입 준비를 시작하는데 6개월 정도 남은 상황이죠. 공대로 편입을 하고 싶다. 근데 영어랑 수학 둘 다 베이스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인서울로 편입만 하면 돼. 이런 상황이면 굳이 영어는 준비 안 하고 수학만 준비해서 갈 수 있는 대학교를 지원한다면 준비해야 하는 그런 컨텐츠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6개월로도 준비가 가능한 경우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대체로 1년을 준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단 위에서도 말했듯이 3학년으로 입학을 하게 되죠.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과목 수가 현저히 적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반적으로 설명드리는 건데 인문계는 영어만, 자연계는 영어랑 수학만. 근데 또 일부 학과에서는 과학을 보기도 하고요. 공인영어랑 면접 또는 논술을 보기도 하고요. 대부분 70-80% 이상의 학교와 학과에서는 인문계는 영어, 자연계는 영어, 수학 이렇게 시험을 보는 편이에요. 인서울은 대부분 편입영어 전형의 학교들이에요. 간단하게 나열하면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외대, 건대, 홍대, 인하대, 아주대,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 광운대, 명지대, 상명대, 가천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학교들은 거의 다 편입영어 비중이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면접이나 서류적인 측면을 크게 걱정하시기보다는 일단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편입영어만 잘 극복을 하시면 충분히 편입을 할 수 있다는 점. 근데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또 전략적으로 공인영어랑 논술을 준비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학교를 준비할 수 있는데 이것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점. 자연계도 마찬가지예요. 인서울 대부분은 편입영어랑 수학 시험을 보게 돼요. 근데 또 일부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인영어랑 수리논술을 보기도 하고 면접을 보기도 해요. 근데 인문계랑은 좀 다르게 자연계는 편입영어 수학 전형만 준비해도 지원할 수 있는 학교도 많고 합격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굳이 다른 공인영어를 준비하거나 하는 걸 별로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인문계에 비해서 자연계는 수학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서 준비해야 할 양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공인영어나 다른 전형을 괜히 준비하는 게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럴 시간에 차라리 수학 점수를 올리는데 시간을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학교별로 편입 전형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화면에 띄워드릴 건데 이 화면 캡처해 놓고 필기하시거나 정리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학교별로 또 그 안에서 학과별로 그 모집하는 전형이 달라져요. 그런 학교들도 있어요. 이것까지 제가 다 정리해서 알려드리긴 힘들고요. 이거는 학교별로 그 편입학 모집 요강을 찾아서 들어가서 보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모든 학교들마다 입학처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고려대학교 입학처라고 검색을 하시면 사이트가 나와요. 거기 들어가시면 편입학 모집 요강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학교 뭐 한 두세 개 정도만 그렇게 모집 요강 정독해 보시면 대체로 다 안내된 방식이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찾아보시는 방법도 수월하게 뭐 익히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에 대해서 제가 올려놓은 영상도 있어요. 그거 한번 참고도 해보시고요. 결국에 편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물어보는 게 항상 똑같아요. 뭐가 더 유리하냐? 이 문제인데 일단 무조건 학사가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문계 편입의 경우, 일단 인문계의 경우 내가 영어를 정말 엄청나게 잘하고 유학생이다, 난 영어의 신이다 하시는 거 아니면 일반 편입하지 마세요. 인서울도 힘들어요. 그래서 학사를 꼭 하셔야 돼요, 인문계의 경우는. 근데 학사 편입하면 그럼 인문계가 쉽냐? 아니요, 학사 편입도 어려워요. 그나마 낫다는 거예요, 그나마. 아시겠죠? 이공계는 일반 편입도 괜찮아요.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학사 편입이 더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상위권 대학의 경우는 학사랑 일반 차이가 크지 않으니까 뭐 상위권을 노리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으로 하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솔직히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저의 경우도 동기나 선후배들 중에서 일반 편입한 이제 동기나 선후배들은 전적대가 중경외시 라인이거나 그 이상인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근데 학사에서는 저는 못 봤어요. 최대로 본 게 인하대. 예. 제 동기 형님이 인하대 졸업하신 형님이거든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인문계는 또 다를 수 있는데 인문계는 좀 전적대가 학사도 높은 경우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성대를 졸업하고 온다거나 학사 편입에서. 근데 이공계는 많이 못 봤어요. 왜냐면 대부분 빨리 취업을 하고 그런 편이다 보니까. 일단은 이 경쟁 상대가 어쨌든 일반보다는 학사 쪽이 전적대가 그렇게 뛰어난, 그러니까 나보다 이미 실력이 출중한 그런 친구들이 많지는 않다는 점. 그러니까 확실히 더 유리하긴 하겠죠. 근데 이 학사를 취득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영어 수학이나 다른 전공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게 오히려 편입 합격에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량적으로 이거를 비교하기는 어렵거든요. 이 판단은 본인 몫인데 어쨌든 그 상황에 대한 거는 제가 다 세세하게 나열해 드리기는 어려워요. 근데 뭐 저한테 물어보시고 싶은 분은 뭐 댓글 남겨주시거나 뭐 카톡으로 메시지 주세요. 일단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편입은 수능이랑 좀 달라요. 일단 저도 수능을 보고 대학을 들어갔었는데 가나 다군 이렇게 세 개가 지원이 가능해요. 근데 편입은 원서 지원에 개수 제한이 없어요. 정말 많이 넣는 학생, 저 17개 넣는 학생도 봤어요. 17개 지원하는 거, 편입에서는. 저는 6개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일반 편입에서 인문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60대 1이나 뭐 그 이상을 가는 경우도 있고요. 100대 1 넘는 경우도 있죠. 자연계는 뭐 그래도 한 30대 1, 40대 1까지 가는 경우는 잘 없고 20대 1에 30대 1 사이 정도인 것 같고요. 학사 편입에서는 인문계는 그나마 좀 내려와요. 한 30대 1에서 40대 1 정도? 그래도 높죠. 자연계는 뭐 거의 뭐 10대 1? 엄청나게 낮아져요. 10대 1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예. 그래서 전형별로 경쟁률이 차이가 좀 크다는 점, 그것도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실질적인 경쟁률은. 그래서 보여지는 경쟁률에 너무 쫄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일단 전적대의 경우는 편입준비생 90% 이상이 지방대 아니면 전문대예요. 10%의 뭐 인서울권 또는 뭐 경기도 뭐 4년제 뭐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잘 없어요. 잘 없고 이미 그들은 나의 경쟁 상대가 아닌 거예요.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걔네들이 만약에 나보다 정말 더 열심히 하고 나랑 똑같이 열심히 해서 나보다 베이스가 좋으니까 더 좋은 학교에 먼저 자리를 선점하는 거다 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시고 싶다면 그 자리 제외하고도 나머지 경쟁자들 내가 물리치고 들어갈 자리는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일반 인문 제외하고.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건 맞아요. 내가 뭐 지방대 4년제 정말 잘 모르는 그런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내가 뭐 단기간 1년 준비해서 난 무조건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를 갈 거야. 솔직히 이건 쉽지 않죠.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쉽진 않아요. 현실적으로 목표 학교를 잡는다면 정말 충분히 편입은 가능성 있는 싸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상위권 애들 때문에 내가 뭐 전적대가 좋은 애들 때문에 내가 편입을 못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지방대에서 뭐 중경외시 뭐 그 이상으로 가는 1년 만에 그 이상으로 가는 사례들이 뭐 매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서울에 거주를 하시면 무조건 학원을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근데 이것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공부 습관 같은 경우도 잘 안 잡혀 있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편입준비생들은. 그러면 아무래도 학원이 그런 데서는 강제적인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도움이 돼요. 그리고 학원 같은 경우도 강제적인 좀 그런 자습이 있는 데가 있고, 또 그냥 수업만 하고 프리하게 알아서 자습해라 이렇게 하는 학원이 있고, 다 종류별로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 상황에 맞는 거를 고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계속 뭐 하는 말이지만, 오히려 내가 기본기가 좀 있고 혼자 공부하는 습관도 있다 한다면 그 단체 수업을 따라가는 것보다 나 혼자 인강으로 먼저 진도 나가고 나에 맞게 공부를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죠. 인강으로도 충분히 합격을 해요. 실제로 저도 학원을 다닌 기간은 뭐 영어 2개월, 수학 2개월 이렇게 다니고 나머지 전부 다 인강으로 공부를 했어요. 충분히 인강으로 합격하고, 합격생들 중에서도 인강 수강생들이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비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학원이 비싸죠. 영어 같은 경우 월 보통 40만 원 정도, 수학은 한 20만 원대, 30만 원까지 가기도 하고, 그래서 영수 같이 들으면 한 60만 원대, 비싼 곳은 70만 원까지 가기도 하고요. 이것도 조금 학원마다 달라요. 근데 뭐 인강은 1년치 프리패스 결제해봤자 뭐 좀 저렴한 데는 한 7, 80만 원, 비싼 데는 100만 원 넘어가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1년 내내 들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비용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인강이 유리하다. 차별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올려둔 영상도 있는데 그거 한번 꼭 참고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거 꼭 하나, 이거 졸업장이 다르게 나온다고 막 그런 개소리들이 있는데 말도 안 되고요. 졸업장 똑같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딱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교보다 어쨌든 좀 더 상위권 학교로 편입을 해서 졸업을 하는 게 지금의 이 상황보단 나아요. 그래서 내가 1년의 시간과 뭐 노력을 투자해서 그렇게 편입을 해서 올라갔을 때 전보다 나은지, 그 기회비용 1년이란 그 기회비용을 투자했을 때 어쨌든 전체적으로 전보다는, 그러니까 그 원래 다니던 학교를 1년 계속 다니는 것보다는 나은 건지, 이거를 본인이 판단을 해보고 도전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면 돼요. 우선 편입준비생분들은 전부 다 구매하시는 교재라고 봐도 거의 뭐 과언이 아니에요. 영어 단장은 보카바이블 4.0 노란색, 요거 구매하시면 돼요. 저도 봤었고 압도적으로 1위예요. 뭐 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저 교재가 정말 좋아요. 잘 되어 있어요. 뭐 영어 문법이나 구문 같은 경우가 조금 기초가 많이 안 되어 있으시면 천일문 기본편 이것부터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뭐 인강을 구매하신 분들은 그 안에 문법이나 구문 기초 강의들이 있으니까 그걸로 하시는 게 훨씬 낫긴 하죠. 수학 같은 경우는 뭐 바로 편입수학 인강이나 뭐 교재로 가시면 되는데, 솔직히 편입수학은 교재로 혼자 공부하시는 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강의를 들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수학을 정말 못해서 바로 편입수학 들을 수 있을까요? 웬만하면 가능한데, 이런 분들 중고등학교 수학 내용에서 집합, 뭐 함수 이런 것도 잘 모른다, 내가 뭐 2차, 3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것도 잘 모른다 하시면 중고등학교 기초 내용 짧게 요약된 그런 강의들 있어요. 그거 듣고 편입수학 강의 들으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나중에 이게 계속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좀 추천을 드리자면 그 에이스 아카데미에 이열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중고등학교 수학 기초 강의 한 40몇 강 정도로 이렇게 해놓으신 게 있는데 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거 한 달 정도 잡고 빠르게 숙지하시고 편입수학으로 넘어가시면 충분합니다. 일단 편입 초보 가이드 1편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제가 너무 길게 영상을 찍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대략적으로만 겉핥기식으로만 딱딱딱 짚어드렸는데, 이후에 항목별로 좀 더 깊게 파고드는 내용의 그런 영상을 찍을 거예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꼭 봐주시고요. 이번 영상을 보시고 나서 뭐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뭐 아래 댓글이나 카톡으로 상담 요청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봐요.